안녕하세요, 여러분. 혈관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보면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어디가 어떻게 막혀 있는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부는 찾을 수도 있어요. 뭐 뇌혈관 어디가 막혀 있다, 심장혈관 어디가 막혀 있다 하면 뇌경색이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흔적이 있다, 혹은 뭐 하얀색 반점을 찾아냈다, 혹은 또 심장혈관이 막혀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면 그 막혀 있는 혈관을 찾아냈다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대퇴에 있는 이 허벅지에 있는 혈관이 막혀 있거나 혹은 하지에 정맥류가 생겨서 이렇게 겉으로 봐서 혈관이 꾸불꾸불 이렇게 조금 보기가 나쁘죠.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무릎 뒤에 오금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그런 것으로 해서 혈관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도 내 혈관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1년 더 전에 혈관 청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제 영상들 중에서는 거의 그 영상이 조회수 탑이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영상이 나오고 난 뒤에 다른 약사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비슷한 제목으로 영상을 많이 올리시던데 뭐 서로 내용이 같든지 다르든지 어쨌거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에 여러모로 접근해 본다라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제 상담실에서 만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비타민 요법 또 제가 쓰는 생기산 이런 거 쓰면서 혈관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발견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혈관이 막힌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혈관이 뚫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제가 역추적해가지고 찾아낸 것들도 참 많아요. 보통 우리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어떤 거를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할까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도 어딘가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분의 느끼는 그 증상도 혈관이 막힌 증상이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많은 게 절인 거잖아요. 이렇게 절인 거. 절인 거 경험해 보신 분들만 그 고통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절인 경험을 해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거든요. 절인 증상이 있으면요. 저는 어땠냐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순간 움직일 때, 딱 출발할 때, 요즘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도 다 좋아가지고, 아무런 그런 거부감 없이 서고 출발하고 할 때 그냥 거부감 없이 움직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탔던 엘리베이터는 딱 출발하는 순간에 정신이 아뜩해져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도 똑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사지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게 출발할 때나 설 때 어떤 중력하고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전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지도 않은데 특히 자려고 할 때 이 저림이 심하거든요. 이 저림이 심한 거 틀림없는 혈액순환 장애예요. 이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겠어요.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머리가 멍하다고 그래요. 이 머리가, 이 속이,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대요. 이 속이, 이 부분이 감각이 없다, 여기가 감각이 없다, 아니면 이 속에 뭐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형제가 뇌졸중, 또 당뇨 합병증, 뭐 혈관 질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생명을 잃은 그런 가족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특히 더하죠. 뭐 부모님이 오래전에 뭐 한 10년쯤 중풍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자기가 그 부모님 나이 비슷하게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혈관이 어딘가 막혀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거나 자기 몸에 증상이 그렇게 왔을 때 그 느끼는 공포감은 말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혈관이 막힌 것, 손 발톱이 잘 안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손 발톱이 새카만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이게 손톱이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색깔이 검어요. 검고
그리고 또 발톱 무좀이나 손톱 무좀 아시잖아요. 이렇게 두꺼워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거를 아무리 발톱 무좀약, 손톱 무좀약을 써도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게 혈액순환 장애더라고요. 이게 말초 끝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손톱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붓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리를 눌렀는데 누른 자국이 그냥 남고 도로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주먹을 이렇게 꼭 쥐었다가 탁 폈는데 그러면 주먹을 꼭 쥐면 피가 안 통하잖아요. 손바닥 이쪽으로 안 통하는데 딱 펴면 얼른 색깔이 제 색깔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혈액순환 안 되는 거거든요. 눈이 침침한 것 혈액순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고 뿌옇게 되는 것,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몸에 자꾸 어딘가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것도 혈관이 막혀 있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변을 자주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혈액순환 장애예요. 혈관이 막힌 거예요. 남자들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거의 남성들의 한 70%, 80%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절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치료제가 없어요. 뭐 기능식품으로 소팔메토 같은 거 제가 쓰는 거 보았고 또 약국에서 카리토라고 해서 그 생약으로 된 그런 성분들 쓰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을 처방하는데 그 약이 희한하게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이 불편한데 혈압이 좀 높은 상태면은 그 약을 써서 상관이 없거든요. 혈압이 조금 내려가니까. 그런데 자기가 전립선 비대증인데 어떻게 좀 혈압이 평소에 너무 낮은 거예요. 120도 안 나오는 낮은 사람이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기가 참 나빠요. 그 약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혈압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낮으면 피가 또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요. 저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쓰면 혈관이 좋아진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막힌 혈관을 뚫는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인 환자가 사라져요. 전립선 비대증이 사라지고 소변을 정상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도 혈관이랑 관련이 있구나. 혈관이랑 관련이 있구나. 아까 제가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이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머리 좋은 여러분들은 힌트를 얻으셨을지도 몰라요. 눈치를 챘을지도 몰라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약이 혈관을 넓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고로 혈관이 좁아진 질환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억지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써서 그 전립선 쪽에 있는 혈관을 넓히게 되면 그게 비대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원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좁아진 혈관을 청소하는 약을 쓰면 된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이론을 전혀 모르고 그냥 우연찮게 생기산을 썼는데 그게 협심증 환자나 뇌경색 환자들에게 좋은 그런 치료 반응들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치료라는 말을 쓰기가 참 좀 지금도 제가 편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식약처 허가를 받았냐, 뭐 무슨 약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저희 약국에서 제가 조제해서 쓰던 약이기 때문에 저희 약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조제할 수 있는,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쓰는 거라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저희 약국에서 제가 얻는 그 치험예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을 청소해주면 전립선 비대증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소변 이상도 혈관이랑 아주 관련이 있다. 소변이 낮에도 자주 보지만 특히 밤에 하루에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은 혈관이 막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귀에 이명이 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명이 들리는 거. 이것도 이 귀 속에 있는
못의 혈관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기산으로 이명이 사라지겠죠. 생기산으로 이명이 사라지는 효과는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저한테 오신 환자들 중에서는 한 달 안에 그 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고요.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려요. 근데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산을 쓰다가 그분이 덤으로 갖고 있었던 이명이 사라졌다라는 사례가 자꾸자꾸 많아져서 제가 이게 이명도 혈관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게 정말 혈관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관절염이 너무 심한 거, 이것도 염증이잖아요. 이게 심한 것도 혈관이랑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강직성 척추염이나 척추협착증 있죠. 그리고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말하는 디스크도 혈관 질환이에요. 분명히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어디가 눌렸거나, 뭐 닳았거나, 그래서 이게 외과적으로 어떤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외과적인 시술보다도 이런 혈관을 청소해주는 생기산 같은 것으로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나 어떤 강직성 척추염이나 관절염이나 심지어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혈관 질환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쓴 책을 봤는데, 사람의 혈관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한 100년을 써도요, 이게 연골이 닳지를 않는데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 말이. 정형외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퇴행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분 말씀으로는요, 연골이 수분이 빠져서 쪼그라든 거래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연골을 싸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뻣뻣해진 거라고 하네요. 우리 보면 애기들은 몸이 너무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탁 주저앉거나 아니면 다리를 벌리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애기들은 별로 충격이 없거든요. 어른이 그 정도로 충격을 받으면 뼈에 금이 가든지 근육이 파열되든지 이렇게 될 텐데, 아이들은 괜찮잖아요. 아이들은 몸에 수분이 많고 아주 유연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분이 빠지고 뻣뻣해지거든요. 이 근육이 무릎 주변, 이렇게 엘보 주변 이런 데 있는 그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이나 그 이렇게 구조물들이 뻣뻣해져서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뻣뻣해진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눌러주는, 그러니까 마사지 요법을 하든지 이렇게 두드려주는 그런 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혈관을 청소해주면 이런 통증들이 사라지는 거. 두통 이런 것도요, 이 뇌혈관 어딘가에 혈관이 막혀 있는 것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혈압이 높은 것도 혈관이 막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쓰면 그게 이제 동맥경화를 치료해 주거나 동맥경화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한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를 예방약이다, 보약이다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보통 환자들이 처방을 받을 때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약을 같이 처방을 받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것이 고지혈증 약이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를 꾸준히 한 10년 이상 먹었을 때, 5년이나 10년 이상 먹었을 때 혈압이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혈압이 더 올라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런데 이게 정말 혈관을 청소해주는, 또 제가 말씀드린, 자꾸 생기산 얘기해서 죄송한데, 생기산 같은 거를 쓰면 고혈압이 사라져요. 이게 보통 사람들 3개월이면 혈압이 내려가고요. 길어도 5, 6개월 정도면 혈압이 거의 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혈압이 높은 것도 혈관이 막혔고 혈관이 이렇게 탄력성을 잃어서 뻣뻣해져 가지고 혈압이 올라간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혈관을 고치기만 하면 혈압도 내려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혈압이 있다라는 것도 혈관이 막혀가고 있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이 있겠죠. 제가 지금 또 미처 생각이 안 나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혈관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기산 이외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혈관 관리, 우선 1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혈관 관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비타민C 고용량 있잖아요. 요거 하루에 8개에서 10개 이상 수시로 먹어보세요. 하루에 8개에서 10개 이상. 이거를 한 1년 이상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늘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비타민 B100이 비타민 C 고용량에 꼭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거 꼭 드세요. 이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거든요. 이렇게 뻣뻣해져 있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이런 거 쓰면서 오메가3 같은 것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메가3는 하루에 한 1000ml짜리 2개나 3개 정도服용하시는 거 권해요. 이걸로도 되지 않는다면 이제 생기산 같은 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특별히 어디 아프지 않아도 당신의 혈관을 좀 청소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